세계 제1의 공군력을 자랑하는 미국은 왜 아직까지도 F-15 시리즈를 375대나 운용하는 것일까요? 가성비의 문제 때문입니다. 미 공군도 모든 전투기를 스텔스로 바꾸고 싶겠지만 구입비와 유지비 때문에 그 대단한 미국도 실행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오늘 펼치게 될 이야기와 연관된 부분이지만 모든 전투에 최첨단 스텔스가 나설 필요는 없습니다. 전투의 성격에 맞는 비용은 적게 들면서도 효과가 큰 최적의 공격 수단을 선택하는 것도 군을 운용하는 수뇌부의 능력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래된 기술이라도 현재 상황에 맞게 개량해서 쓸 수 있으면 쓴다는 것이 미국 방산산업과 군 수뇌부의 강점이라는 글을 읽은 기억이 납니다. 오늘 다룰 무인기 대 유인 프로펠러 공격기, 일명 프롭 공격기 이야기가 바로 그런 대표적 사례라는 생각이 드네요.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무인 공격기 Unmanned Combat Air Vehicle로 미국 제너럴 어토믹사의 MQ-9 리퍼, 일명 사신이라고 불리는 기체가 유명합니다. 터보 프로펠러 엔진으로 날아가는 이 무인 공격기의 상세한 스펙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장 탑재 능력 1700kg, 최대 속도 시속 482km, 항속거리 1852km, 구장 내용 AGM-114 헬파이어, GBU-12 페이브웨이 2, GBU-38, 브림스톤 미사일 등이 있습니다. 항공전자장치로는 AN/APY-8 Lynx 2 레이더, AN/DAS-1 MTS-B 멀티스펙트럼 목표 지시 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정찰이 주 임무였던 MQ-1에 비해 MQ-9 리퍼는 무장 기능이 강화된 버전입니다. AGM-114 헬파이어 대전차 미사일뿐만 아니라 GBU-12 페이브웨이 레이저 유도 폭탄도 장착 가능하기 때문에 아군에게 강력한 화력 지원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유인기가 아니기 때문에 위험하기 짝이 없는 적진 한가운데 보내기에도 안성맞춤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력적인 요소가 많다 보니 각국에서는 너도 나도 무인 공격기를 개발하거나 도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한항공이 무인 항공기를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 갑자기 무슨 시대에 뒤떨어진 프로펠러 비행기 이야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혹시 미국 공군의 OAX 프로그램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2016년 미 공군은 A-10 공격기를 대체하기 위한 프로그램 중 하나로 값싼 프로펠러 비행기를 무장시켜 경공중지형기 LAS로 획득하는 사업을 발족시켰습니다. 우리나라 카이에서 개발한 KA-1 같은 프롭 공격기도 참가가 가능한 사업이었죠. 참가 가능한 사업이긴 했지만 실제로는 미국산 텍스트론사의 월버린과 브라질의 슈퍼 투카노의 양파전이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 미국은 브라질의 슈퍼 투카노를 A-29라는 이름을 붙여 OAX 프로그램 기체로 선정을 했고 아프가니스탄 공군의 20대를 원조 공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350대 정도를 더 확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무인기 UAV를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런 미국이 왜 무인기가 아닌 프로펠러 공격기를 300여 대나 구매하여 운영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인명의 손실 없이 적진에서 임무를 수행해낼 수 있는 무인기를 구매하는데 당연히 모든 자금력을 쏟아 부어야 할 미국 공군일 텐데 말입니다. 그 심층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 공군에서도 앞으로 참고할 수 있을 만한 사항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무인기 MQ-9 리퍼의 비교내는 A29 EMB 314 슈퍼 투카노의 스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무장 탑재 능력 1500kg, 최대 속도 시속 520km, 항속거리 4820km, 기본 무장 12.7mm FN 허스터 M3P 기관총 분당 950발 발사, 날개의 내장, 20mm 기관포 포드 동체 하부 장착, AIM-9 사인드 와이더 공대공 미사일, MAA-1 피라냐, 파이썬 등 공대공 미사일, AGM-65 매버릭 등 공대지 유도 미사일, 일반 폭탄 250파운드 10발 혹은 500파운드 5발, JDAM 종류의 유도폭탄, 클러스터탄, 조명탄, 방어용 체프 플레어 발사장치, A29에 설치된 항전장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 조종장치 오토파일럿, MIL STD-1553 무기 제어 자동 폭격 등 임무 컴퓨터, 헤드업 디스플레이, 컬러 LCD MFD, 야간 야시 장비, INS, GPS, 비행 정보 및 기상 정보 시스템, 레이저 거리 측정기, 목표 유도 레이저 표적 지시기 등이 있습니다. 구글 검색을 통해 미국 밀리터리 사이트에 언급되어 있는 무인기 MQ-9 리퍼와 미국 공군의 OAX 자료들을 좀 더 상세하게 찾아봤습니다. airforcetechnology.com 및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유인 프롭 공격기를 활용할 때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 사실 전쟁은 무기의 우수성보다도 돈, 군수 지원에 달려있다는 이야기가 더 정확할지도 모릅니다. 세계 제2차 대전 초기에 독일군이 유럽을 거의 지배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군에게 밀렸던 경험은 그런 사실을 분명하게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독일군의 무기 체계나 성능이 미군의 무기보다 확실히 우월했지만 무기 보급과 군수 지원에서 미국을 이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결과 독일은 세계 제패의 꿈을 접고 미국에게 세계 최강대국의 지위를 넘겨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료상으로는 무인기의 대표격인 제너럴 아토믹사의 MQ-9 리퍼의 가격이 대당 400에서 500만 달러, 약 45억에서 56억 정도이고 유인 프로기인 슈퍼 투카노의 가격이 1775만 달러, 하나 199억이었습니다. 이거 뭐야? 유인 프로기가 훨씬 더 비싼 거야? 물론 여기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트릭이 있습니다. 이것은 후반부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요. 슈퍼 투카노의 기체 한 대당 가격은 1400만 달러, 157억 정도였고 나머지는 지원과 훈련시설 등의 부가 서비스 가격이었습니다. 슈퍼 투카노의 시간당 운용비용도 400에서 500달러 수준으로 정비 인건비를 포함해도 1000달러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유지비가 저렴한 것으로 알려진 F-16의 20분의 1 수준이며 시간당 운용비가 4만 달러에 가까운 F-35의 40분의 1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저렴한 것입니다. 두 번째, 작전 효율성이 매우 우수하다. 오늘날 국가 간 대규모 전면전이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해진 반면에 게릴라전이나 테러 같은 비정규전, 저강도 분쟁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통 게릴라나 테러 조직들은 넓은 산악지역에 숨어있는 경우가 많아 공중정찰 및 지상공격을 할 수 있는 근접항공지원 CAS기의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체 가격만 8천만 달러, 시간당 4만 달러,
4,500만원 이상의 유지비가 드는 F-35 같은 비싼 스텔스기를 일반적 근접 항공지원 CAS에 쓴다는 것은 가성비가 너무 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A-10이 지금까지 대테러전에서 사랑받아왔던 배경에도 제대로 된 방공 능력을 갖추지 못한 반군이나 테러리스트들에게 가장 값싸게 폭탄 세례를 안겨줄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A-10조차도 시간당 유지비가 2만 달러, 한화 2,250만원에 달하고 대공 능력이 부족한 적군에게 이런 유지비를 들이면서 A-10으로 공격하는 것조차도 수지가 맞지 않는 장사가 됩니다. 따라서 육군을 위한 근접 항공지원 CAS에 적절한 값싸고 유지비가 적은 공격수단으로 유인 프롭 공격기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신규 조종사 양성을 할 수 있다. 미 공군은 만성적인 전투기 조종사 부족 현상으로 애를 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인 프롭 공격기를 300대 이상 운용하게 되면 저렴한 유지비로 조종사들에게 더 많은 비행 경험을 쌓게 할 수 있습니다. airforcetechnology.com의 기사에 따르면 근접 전투 지원 CAS 및 반격 임무 수행을 프롭 공격기 조종사들이 맡게 되면 F-15, F-16 및 F-22 랩터 전투기 조종사들이 혹사당하고 있는 상황에 한결 여유가 생기게 되고 동시에 우수한 경험을 쌓은 파일럿들을 키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나중에 F-15 이글, F-16, F-22 랩터 등의 고급 전투기 조종사 후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큰 장점이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유인 프롭 경공격기를 활용할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미국의 OAX 프로그램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거는 무엇일까요? 반대 논거 첫 번째, 이제는 조직적인 방공 능력을 갖춘 게릴라 조직이나 테러 조직들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린 프롭 경공격기들은 지대공 공격에 의해서 격추될 가능성이 높다. 반대 논거 두 번째, 프롭 경공격기들이 그렇게 임무 중 격추되어 조종사가 사망하거나 적의 포로가 되는 경우 정부와 공군이 짊어져야 할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다. 과연 어느 쪽 주장이 더 큰 타당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다른 기회를 통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F-15 이글을 타고 156번 이상을 출격하고 아프가니스탄 공군에서 미 공군이 OAX 계획에 따라 원조한 A-29 프롭 경공격기를 18개월 동안 조종했던 마이크 피투샤 대령이 쓴 글을 읽어보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동영상에서 제가 가장 다루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무인 공격기 UCAV의 실제 운용 비용과 프롭 경공격기 운용 비용 사이의 차이가 과연 어느 정도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무인 공격기의 효용성은 분명 높지만 숨어있는 비용의 문제가 상당히 크다는 점을 미국 타임지의 기고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윈슬로우 휠러의 글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윈슬로우 휠러의 글에 따르면 무인기 MQ-9 리퍼는 엄밀히 따지면 한 대가 아닌 4대의 기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로 움직이는 이 4대의 기체를 CAP, Combat Air Patrol이라고 부릅니다. 영화에서는 한 대가 공격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4대가 함께 움직인다는 이야기죠. 2012년도 가격으로 CAP의 가격은 무려 6천만 달러, 하나 671억이 넘습니다. CAP 중 단 한 대라도 고장이 있는 경우 전체를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CAP 가격 671억을 하나의 단위로 봐야만 합니다. 그에 비하면 미국 OAX의 A-29 프롭 경공격기의 비용은 157억 정도였는데 말입니다. 문제는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개발비 및 기타 비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가격이니까요.
지상에서 통제하는 무인기의 특성상 지상장비 구입비까지 계산하면 2012년 기준으로 무인기 MQ-9 리퍼의 단가는 1억 2천만 달러, 하나 1,343억에 달합니다. F-16C가 2,720만 달러, 하나 305억, A-10 공격기가 1,900만 달러, 하나 212억에 거래된 것에 비교해 본다면 비싸도 너무 비싼 거죠. 유인 프롭 경공격기 A-29의 경우 이륙과 착륙 그리고 작전 수행에 필요한 인원은 조종사뿐이지만 무인 항공기 MQ-9 리퍼의 경우 CPA당 조종사 7명, 센서 운영자 7명, 43명의 임무 통제원 등등 무려 171명이라는 인원이 필요합니다. 이 171명이라는 인원의 인건비 때문에 시간당 유지비도 F-16A10의 4배 정도 더 많이 나옵니다. 유인 프롭 경공격기 A-29와 비교해 봤을 때는 시간당 유지비가 무려 80배 정도의 차이가 나게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또한 MQ-9 리퍼 같은 무인 공격기의 가장 큰 약점은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센서의 한계 때문에 360도 경계가 불가능하고 원격 조작을 하기 때문에 순간적인 대처 능력이 떨어지죠. 또한 급격한 회피 기동을 하게 되면 인공위성이나 지상 제어 장치와의 연결이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공대공 전투에서도 무방비 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상에서의 총과 휴대용 방공 미사일에 대해서도 무방비 상태고요. 그 결과 무인 공격기는 1만 피트 이하로 고도를 낮출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해킹의 위험성도 존재합니다. 그에 비해 유인 프롭 공격기 A-29는 근접 대공전을 예상한 기총 및 2대의 AIM-9 사인드와이더를 갖추고 있고 방어용 체프 및 플레어, 미사일 회피 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 고글까지 갖추고 있어 향후 JHMCS 시선으로 적기를 락온하는 장치의 도입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고 나면 미국이 왜 21세기 2018년도에 프로펠러로 움직이는 경공격기 프로그램 OAX를 왜 운영하기 시작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쟁은 물자가 중요합니다. 하이엔드급, 미들급, 그리고 로우급 전투기들을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어야 물자의 효율적인 배분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이 자국 방어나 본격적인 실력 행사를 할 때 A-29를 주력으로 삼진 않겠죠. 하지만 제대로 된 공군을 유지할 수 없는 동맹국을 지원하거나 게릴라 및 반군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상 근접 지원에 A-29는 아주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무인 공격기의 가격이 한참 싸지고 제대로 된 자기 보호 능력이 생기기 전까지는 말이죠. 우리나라 항공우주산업 카이에서도 얼마 전 프롭 훈련기 KT-1을 무장화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시킨 KA-1을 선보였습니다. 지금 자료화면은 KT-1 10대, KA-1 10대를 구매한 페루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입니다. KA-1의 스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무장 탑재 능력 1000kg, 최대 속도 시속 500km, 항속거리 1688km, 기본 무장 12.7mm FN HMP 250 기관총, 분당 1025발 발사, 로거 70mm 유도 로켓 비궁 14발 탑재로 대전차 및 대함 능력 향상, GBU-12 Fave Wave 2, GBU-38 JDAM 장착 가능, MK-82 500파운드도 장착 가능합니다. 이외에 방어용 체프나 플레어 발사 장치도 갖추고 있습니다. KA-1의 항전 장치로는 임무 컴퓨터, 다기능 표시기 MFD, 헤드업 디스플레이 HUD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지금까지 KT-1 및 KA-1을 수입한 나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도네시아의 KT-1 30대 수출, 페루의 20대 KT-1 10대 KA-1 10대, 터키의 40대의 KT-1,
세네갈에 4대, 총합 94대가 수출된 셈입니다. 아직 미국 OAX 프로그램에 의해 A29로 선정된 브라질의 슈퍼 투카노에 비하면 부족한 점이 많이 보이지만 꾸준한 업그레이드를 통해 FA50과 더불어 세계로 수출되는 KA1의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영상을 통해 설명해 드린 이유로 비싸고 운영 유지가 힘든 고급 전투기 혹은 무인 공격기 시장이 아닌 프롭 경공격기를 위한 시장은 분명히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공군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는 적국의 고속 수상정이나 소형 함선 등을 제압하고자 KA-1에 장착하려 개발했던 70mm 유도 로켓 로건은 미 육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기존의 70mm 로켓탄이 유도탄 기능을 가진다면 훨씬 강력한 무기가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공군은 현재 KA-1의 전력화 계획을 철회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미국 OAX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운용을 지켜보면서 KA-1의 전력화를 통해 우리나라 자주국방의 한 축을 맡기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공군에서 전력화된다면 해외 수출의 길도 더 넓게 열리는 결과로 나타날 테니까요. 오늘은 돌아온 가성비의 제왕 유인 프롭 경공격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Kevin's Tabs 채널